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경제 분야 회의입니다. 수출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것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 경기의 양대 축입니다. 경제 활성화가 성공을 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 또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수출 드라이브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숫자로는 전체 기업의 90%를 넘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독일의 경우는 9.1%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2.7%에 불과합니다. 내수 판매만 하던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바다 수영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품만 놓고 보면 국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 비즈니스 인력과 시장 정보 부족, 취약한 판매망, 낮은 인지도 등 넘어야 할 파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수출 지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융이나 마케팅, 정보 등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분야별로 다수의 수출 지원 기관이 있는 만큼 각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 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작년 한 해에만 1,800만 명의 해외 온라인 쇼핑 인구가 355억 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지난해 440억 불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한류 확산, 인접한 중국 시장 등 전자상거래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식인 만큼 현행 규정과 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결제에서부터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각 단계별로 무엇이 애로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살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과 아세안 등지에서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파고드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이 점을 적극 부각시켜서 고품질 안전식품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농수협이 중심이 돼서 생산 조직도 체계화, 규모화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수출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여건에 맞게 포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물류 체계를 혁신하고 대한상의 등이 참여해서 수출 전략 품목 개발이나 마케팅에 또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해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투자 활성화 과제로 논의할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하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고 이것을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합니다. 분야별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 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TF를 통해서 사업 구상에서부터 실행, 애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규제 완화, 제도 개선, 금융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름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주변국들은 이미 앞다투어서 서비스 산업을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하이를 자유무역 시범구로 지정을 해서 금융, 운송, 사업 서비스 등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 환자 유치, 해외 병원 위탁 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외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서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유관 기관은 물론 기업과 국회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에게 경제 활성화의 희망과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제안과 건설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